자동차 재원이고요. 치수에 대한 자동차 치수에 대한 부분이 용어 해설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바퀴에서부터 루프죠. 끝에까지 거리를 전고라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접지면과 가장 높음 사이의 길이. 근데 루프 레일이나 캐리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차륜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왔구나.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전장. 자동차 차체 앞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차체 뒤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길이. 번호판이라든가 철봉 등은 미포함한다. 이해되시죠? 전장, 여기 맨 앞부분부터 맨 뒷부분까지를 전장이라고 하고요. 전폭, 자동차 측면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길이, 사이드 미러는 제외를 한다 해서 전폭. 아까 그 사이드 미러는 중앙선을 넘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차폭, 전폭에도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죠? 같이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높이 얘기하고요. 윤거, 좌우 타이어가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좌우 두 개의 타이어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차륜이라고도 하고요. 거리를 윤거라고 합니다. 이 차륜 거리 있죠? 이게 윤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차륜이라고 하고요. 윤거라고 하고요. 최저지상고에서 적차 상태에서 자동차의 최하단 밑부분과 타이어 접지 부분과의 높이. 그러니까 적차 상태란 뭐냐?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승차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얘기한다.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은 65kg로 계산해서 좌석 정원과 입석 정원을 균등하게 승차시키고 물품은 물품 적재 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를 적차 상태. 그러니까 물건 탈 거 다 타고 물건 실을 거 다 실고 한 상태를 적차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적차 상태에서 자동차 및 최하단과 지면과의 거리, 최저 지상고라고 하고요. 축거는 이게 앞차축, 그죠? 앞차축, 뒷차축과의 거리, 축거라고 합니다. 축간거리, 축거. 그러면은 축간거리, 그 트럭 같은 경우에는 축이 3개인 게 있어요. 4개짜리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트럭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축간거리를 앞차축,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의 합산을 축간거리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사진이 또 있네요. 앞 오버행, 앞바퀴 중심의 수직면에서 범버등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한 자동차의 제1 앞부분까지의 수평거리, 앞 오버행, 이 축에서 앞에까지의 거리, 앞 오버행. 그러면 뒤에 있으니까 뭐겠어요? 뒤 오버행. 그죠? 그러면은 앞 오버행, 뒤 오버행 더하기 축간거리, 그러니까 전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중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차 중량, 자동차가 공차인 상태에서의 중량. 그래, 공차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공차 상태란 사람 및 짐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 냉각수, 오일 등 주행장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다. 아까 공차 상태 나오고 또 중량에 대한 거 아까 나왔었죠? 적차 상태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차량 총 중량, 최대 적재 상태에서 자동차의 중량, 최대 적재 상태란 공차 상태에서 탑승 인원 1인당 65kg 하고 최대 적재량의 화물을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를 최대 적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탄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최대 적재 상태고요. 최대 적재량, 자동차 설계상 설정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이런 것들은 차량 뒷면에 보면 그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최대
적재량이 표시가 돼 있어요. 뭐 1000kg이다. 1톤 차다. 그러면 1000kg 이렇게 써 있고 1.5톤이다. 그러면 1.5 이렇게 최대 적재량 얼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배분 중량은 최대 적재 상태에서 자동차의 각 차축에 배분된 중량, 배분 중량이라고 그러고요. 축중은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의 차축에 배분된 중량을 축중이라고 합니다. 축에 적용된 하중, 그래 축중, 그죠? 뭐 윤중 하면 바퀴 하나에 이제 적용된 하중, 배분된 하중, 윤중. 그럼 윤중 바퀴가 2개짜리면 축에 2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윤중 더하면 축중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승차 정원, 자동차에 탑승할 수 있는 최대 승차 인원, 운전자 포함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 요 가끔 물어보세요. 피보험자분들이 자동차에 몇 명 타도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요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5인이잖아요. 5인. 자동차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5인인데 어른 2명 타고 어른 3명 타고 애들 3명 타면 13세 미만 차. 그러면 5명 딱 되는 거죠. 그죠? 3명에 2명이니까. 그죠? 5인. 근데 더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과실을 더 잡아야 되겠죠. 그죠? 승차 정원 초과에 대한 과실을 잡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승차 정원은. 2008년도에 또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동차의 연비를 정의하고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은 먼저 연료 소비율, 연료 소비율을 얘기하죠. 적차 상태에서 주행 거리에 대한 연료 소비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면 10km를 가는데 1리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10km per 리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연비 10km를 1리터로 간다. 연비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비가 좋은 차량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 자동차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기술적인 사항. 연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기관의 성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차량 중량 가벼우면 당연히 연비가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경량화 하면서 더 이제 가벼운 소재로 자동차들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저항이라 그래서 타이어와 그 노면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저항에 대한 손실로 더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공기 저항. 공기 마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들이 다 요즘은 유선형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죠? 옛날에 뭐 각그랜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각그랜저처럼 안 나오죠, 차들이. 저항이 너무 커지니까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경우들은 차체도 낮아지고 앞쪽이 매끄러워져요. 그죠? 그리고 경주용 차들 보면 거의 뭐 이거는 납작합니다. 납작해서 운전자도 뭐 거의 누워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설계 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능 넘어가서요. 최고 속도는 자동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평탄한 노면을 주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 그리고 등판 능력은 자동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1단 기어로 등판할 수 있는 최대 경사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사길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그게 다 이제 설계 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능상에도. 그리고 제동 거리는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게 그 정지거리 계산하는 문제가, 유도하는 문제가 작년도에 기출이 됐었는데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이것도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동거리는 뭐다? 예, 되시면 되고요. 최소 회전 반경. 자동차의 핸들을 최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빨이 꺾어 놓은 상태에서 저속으로 회전 시 바퀴가 그리는
중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반지름을 얘기해요. 반지름 아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으로는요. 최소 회전 반경은 12m 이하. 그러니까 12m 이내에서는 회전이 다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 넘어가면 안 된다. 최대 안전 경사 각도, 공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경사시켰을 때 모든 타이어가 접지면에 접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 각도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측면으로 뭐 요런 노면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요거를 최대 안전 경사 각도를 얘기합니다. 자동차의